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애틀란타 스파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현지에서 아시안 지도자를 만나고 조기 개항을 명하는 등 국정 운영의 최대 사안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회와 아시아계 단체 일반인들도 최근 크게 늘어나는 아시아계 혐오 범죄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애틀란틱 사건이 아시아계 혐오 범죄 여부인지는 수사 중이지만 8명이나 살해한 용의자에게 사건 당일은 아주 나쁜 날이었다고 기자회견을 한 체로키 셰리프국 대변인은 대변인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대변인 당시 중국 바이러스라는 말을 옹호한 그의 페이스북 페이지는 내려졌습니다. 관련 청문회에서 한인 배우 데니엘 김은 의원들 모두 아시아계 보호를 위해서 일어서지 않을 것임을 알지만 적어도 아시아계 혐오 범죄를 막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아시아계 여성으로 청문회에서 발언한 한인 미셸 스틸 영김 의원도 아시아계 혐오 범죄를 비난했지만 두 의원은 하루 전에 여성폭력 방지 법안에는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자격을 갖춘 드리머와 농장 근로자에게 합법 신분을 두는 두 개의 이민 법안이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찬성하면서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한인타운에서 드리머 신분 합법화를 지지한다고 공약했었던 공화당의 영킴 미셸 스틸 의원은 두 개 법안 모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 보건복지부 장관의 라티노인 하비에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이 인준됐습니다. CIA 국장에도 사상 처음으로 국무부 출신인 윌리엄 번스 외교 베테랑이 만장일치로 인준받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접종은 취임 100일 안에 1억 도스라는 목표를 취임 58일인 오늘에 이룹니다. 그러나 지금 추세라면 바이러스 재확산 우려는 날이 갈수록 분명해집니다. 미국과 중국 외교 수장들의 첫날 미팅은 예상보다 더 터프했습니다. 중국은 국내용으로 작심을 하고 미국 민주주의가 망가졌다는 주장을 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합니다. UN 데이터 결과 코로나 시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는 핀란드가 선정됐습니다. 미국은 한 해 전보다 4단계 오른 14위, 영국은 5단계 내려간 18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과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조지아주로 향해서 이제 도착하면은 아마 그 여러 가지 지도자들도 만나고 지금 그 한인이 운영하는 두 군데 스파와 또 중국계 주인이 운영을 하던 그 중국계 주인도 이번에 총에 맞아서 숨졌습니다. 그런 그 사건들과 관련해서 아시아계 지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조지아주를 방문한 것은 원래의 목적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지금 경기 부양책이 그 1조 9천억 달러 규모가 통과된 뒤에 지난 며칠 전에 펜실베니아주를 방문을 했고 오늘 조지아주 방문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정된 그 일을 일단 끝내고 질병통제국을 방문한 뒤에 저녁에는 정치 이벤트를 갖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치 이벤트 스케줄을 빼고 시간은 한정됐으니까요. 에머리 대학교에서 뭐 당연히 한인 관계자들도 포함이 되겠죠. 아시아계 지도자들을 만나서 이제 뭔가 이 아시아계 혐오 범죄에 대해서 물론 이번 사건 자체는 두 군데 카운티에서 나누어서 수사를 합니다. 풀튼 카운티가 한인 그 두 군데 스파가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체로키 카운티가 조지아주 북쪽에
바로 그 중국계 그 스파가 있는 곳인데 수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최근에 아시아계 혐오 범죄가 굉장히 많고 또 용의자가 아시아계가 일하고 있고 주인이고 한 스파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이게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도 참 애매한 상태고 그 상태에서 모든 그 정치적인 이벤트를 취소를 하고 뭔가 이제 아시아계 혐오 범죄를 막아보겠다는 노력, 의지를 대통령과 부통령이 보여주는 미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앞서서 어제 백악관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모든 그 미군 기지, 해군 기지를 포함을 해서 연방정보청사도 3월 22일까지 오늘이 19일이죠. 이번 주말까지 반기를 개항을 하라고 이 희생자들 그 8명을 추모하면서 이 같은 명령을 대통령이 보였습니다. 아시아계들에게 당신들은 미국 사람들입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중요한 것이 말씀드린 대로 애틀란타의 경찰국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체로키 카운티 쉐리프국에서 이제 또 다른 그 수사를 지역이 다르니까는요 하고 있는데 체로키 쉐리프국의 대변인 그 캡틴이 무슨 베이커죠? 제이 베이커 그분이 얘기를 했었던 첫날 정말 really bad day였다. 이 용의자에게 용의자가 뭐 섹스 중독자이기도 하고 너무너무 bad day였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문제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바로 그 제이 베이커가 페이스북에 이 코비드 19이 차이나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발음하는 식으로 쓴 겁니다. 차이나라고 한 것을 그 써 있는 그 티셔츠를 팔리기 전에 빨리 사라 했었던 그것을 내려버렸고 페이스북에서는 수요일 날 내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이 사람을 대변인으로 하지 않겠다. 쉐리프 국장이 프랭크 레이놀즈 국장이 직접 나와서 그게 정말 헤데이크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나 뭐 이 대변인의 본심은 그게 아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마무리를 지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많은 아시아계에서는 말이 되느냐. 8명이나 살해한 사람에게 그 살해된 사람들과 가족들을 생각하지 않고 용의자에게 배드데이였다고 하는 이것을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아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대변인 자리에서만 물러나는 게 아니라 아예 쉐리프국에서 나가야지 된다. 어떻게 공정하겠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그 지역은 말씀드린 것처럼 한 80% 정도가 백인이에요. 히스패닉계를 포함하지 않은 백인이 많은 지역이 체로키 카운티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피해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자들이 이 두 군데 업소가 불법 영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아직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애틀란타 경찰국장은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불분명한 상황에서 특히 애틀란타 지역의 한인 두 군데 스파 그 지역은 레드 라이트 디스트릭 홍등가라는 것은 다들 인정을 합니다. 이 커튼 검은색 커튼도 쳐 있고 그런데 불법 행위는 없었다는 게 애틀란타 경찰국의 현재까지의 얘기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영업을 하신 분들이나 또 총에 맞은 분들이나 에 대해서 완전히 100%의 그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고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한인 피해자들은 나이대가요. 지금 뭐 우리는 이름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으니까 검시국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나이가 굉장히 많네요. 이분들이 51살에서 74살 한인 여성이 4명이 숨졌고 그리고 이 문제의 그 체로키 카운티의 4명 희생자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먼저 첫 번째 그 딜레이나 얀 그 곤잘레스라고 해서 33살에 이분은 그 와플 만드는 와플 하우스의 쿡이에요. 조지아주 그런데 와플 하우스가 많잖아요. 쿡으로 일하고 있는데 남편과 처음으로 이 그 마사지 받는 데 가서 이제 차이니즈가 운영하는 곳에 간 거예요. 마사지를 받았는데 남편과 다른 방에서 마사지를 받아서 와이프만 숨진 겁니다. 33살인데 13살 된 아들이 있고요. 지금 어린 아이가 있어요. 남편은 물론 생존했죠. 그리고 또 다른 숨진 사람은 54살의 미국 사람이죠. 폴 안드레 그 마이클이라고 이분은
군 출신이에요.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고 전자회사를 소유하고 있는데 아주 그 강한 공화당이라고 하고요. 총기 소지자, 로만 카톨릭. 마사지를 너무 좋아해서 본인이 마사지 하는 그 샵을 마사지 샵을 차리려고도 했었다는 사람입니다. 숨졌습니다. 그리고 49살의 그 영스든가요? 이 마사지 스파가 주인입니다. 차이니즈 아메리칸인데 그 다른 곳에도 있어요. 그리고 미용 라이센스도 조지아, 플로리다주에서 다 받았고 중국 이민자로서 최근에 딸이 조지아 그 대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는 스몰 비즈니스 오너죠. 숨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이 무슨 다오유오 팽이라는 44살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다친 그 히스패닉계가 있잖아요. 헤르난데스 오티즈라는 라스트 네임을 가진 30살 이분도 많이 다쳤어요. 이분은 아마 그 스파 옆에 있던 체크신 같은 데 가서 과테말라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내려고 가다가 총에 맞은 사람입니다. 메케닉인데 자동차 그 리페어샵도 운영하고 있고요. 이마, 배, 또 폐에 총상을 입어서 굉장히 많이 그 다쳤다. 와이프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피해자인 겁니다. 피해자가 이런 분들이에요. 그리고 한인 여성 피해자에 대해서는 지금 공식적으로는 발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이션 아메리칸 정치인과 커뮤니티 리더들, 일반 사람들도 요즘은 오렌지 카운티 플루턴 같은 곳에서도 전에 그렇지 않았던 그 백인들이 한인을 보고 뭔가 불편하게 아주 심각할 정도는 아니지만 밖에 나가기 무섭다 하는 정도로 약한 노약자들은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요. 샌프란시스코에선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그 아시안계 이런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하원의 법사위원회가 청문회를 했죠. 이 아시안계 이 혐오 범죄를 어떻게 막아야 되는가 하는 데서 제가 많은 정치인들의 얘기는 들려드리지 않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얘기를 했고 원래는 4명의 아시아계 여성들을 그 청문회에 정치인들을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제 그 영킴과 또 미셸 스틸 이 두 사람의 공화당 의원도 이제 한마디씩 했어요. 한마디씩 했는데 저는 데니엘 데김 그 영화 배우의 그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로스트 출연으로 잘 알려졌고 하와이 5의 스타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분은 지난해에도 그 본인이 에이션 아메리칸으로서 거기까지 가는데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증언을 한 적도 있고 이번에도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중국인 피해자를 위해서 현상금을 개인 돈으로 25,000달러를 거뒀고 5분 거의 4분 50몇 초를 얘기를 했는데 줌으로 했습니다. 그 직접 의회에 출석한 게 아니라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에이션 아메리칸이 이 땅에서 어떠한 그 이방인과 같은 그 느낌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한 것도 제가 인상적이고요. 한번 직접 우리와 관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I'm not naive enough to think that I'm going to convince all of you to stand up for us. 네, 이 부분은 이제 그 부분이네요. 이제 의회 의원들에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그럼 이런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하는 방안 같은 것도 본인이 직접 개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교육 이런 것으로 얘기를 하면서 의회니까 의회 의원들이 법안을 만들어야지 된다. 아시아계를 더 이상 혐오하지 못할 정도로 나는 나이브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지금 내 말을 듣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법안을 만드는데 분연히 일어나서 찬성표를 던져줄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미국 역사에서 특히 에이션 아메리칸 역사에서 너무 중요한데 앞으로 몇 개월 동안 미국 의회에서 어떠한 일을 하느냐가 generations 세대와 세대들의 너무 중요하고 그 에이션 아메리칸은 가장 빨리 늘어나고 있는 인구에 포함된다는 것도 의회 의원들에게 각인을 시키고 있습니다. But I am speaking to those to whom humanity still matters. 인간적인 면에서 호소를 하는 Let me 거죠. just say that there are several moments in a country's history that chart its course indelibly for the future. For Asian Americans, that moment is now. What happens right now and over the course of the coming months will send a message for generations to come as to whether we matter. Whether the country we call home chooses to erase us or include us.
네,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라가 에이션 아메리칸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뭐 차별을 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Statistically insignificant now. But one more fact that has no alternative is that we are the fastest growing racial demographic in the country. We are 23 million strong. We are united. And we are waking up. 네. 이 23 밀리언이라고 하는데 코리안 아메리칸이 아니라 모든 에이션 아메리칸을 포함을 하면은 합치면 2,3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나라에서도 선택을 해라. 우리를 이방인으로 둘 것인가 아니면 포용을 할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상황이 더욱 나빠진다. 그 편견, 아시안 아메리칸에 대한 이런 그 폭력과 편견과 혐오를 중지하도록 의회가 일을 해야지 된다는 게 데니엘 데김의 얘기였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영킴 미셸 스틸도 코리안 아메리칸이잖아요. 어제 이제 뭐 폭력 이런 것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 두 의원은 하루 전에 여성 폭력 금지 법안에는 두 사람 모두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의 그 기조와 함께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 안 뭐 통과는 됐지만요. 이게 참 얼굴 색깔이 중요한 거예요. 피부 색깔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모두가 다 피부 색깔에 대한 편견을 없앨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까지라도 그날까지는 피부 색깔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마릴린 스트릭랜드 민주당의 코리안 아메리칸 의원이 사실은 영킴 의원이나 미셸 그 스틸 의원보다 훨씬 이 아시안 그 혐오 범죄, 폭력 범죄에 대해서 강한 입장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엄마 아빠가 그 코리안 아메리칸과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기 때문에 일단 볼 때 완전한 코리안 아메리칸이 아니잖아요. 뭐 그런 면들도 조금 있는 것 같고 두 명 의원이 나중에 추가를 됐고요. 왜냐하면 코리안 아메리칸이 가장 희생자가 많았으니까. 그리고 그런 것도 있고 미치 매코넬 같은 경우는 정말 백인 중에 백인이죠. 공화당에서 가장 힘이 강한 사람입니다. 현재. 그런데 와이프가 일레인 차오 대만계죠. 대만에서 태어났어요. 8살 때 미국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인데도 불구하고 이 에이션 아메리칸 혐오 범죄에 대해서 어제 굉장히 강하게 아시안 아메리칸은 그런 차별을 어디에서건 경험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미국 전국적으로 지금 경찰 패트롤 굉장히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의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용의자가 그 어떤 그 쉐리프국이 체로키 쉐리프국이 얘기를 한 것처럼 그 성중독자였었던 것은 뭐 분명한 것 같고요. 2019년 2020년도에 그래서 뭐 마약만 리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리헵에 들어갔었고 너무나 서든 바프티스트 계열의 교회에 다니면서 청소년들이 이 사람이 교회의 모든 행사에 다 참여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좀 저럴 수가 있을까 하고 교회에서는 모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룸메이트 얘기를 들어보면은 룸메이트 했었던 사람이요. 부모집에 살다가 따로 살다가 있는데 들어보면은 그 서든 바프티스트의 그런 것과 성중독 여자친구도 있어서 테네시에 갔다가 또 뭐 왔다가 뭐 이렇게 저렇게 있는데 그런 것과 종교 신앙심 같은 것이 너무너무 괴로워도 했었고 본인이 그런 것도 사실이고 룸메이트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그 서든 바프티스트는 뭐 어느 종교가 안 그렇겠습니다만은 특히 그 혼외 정사를 굉장히 그 금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괴로워했었던 것 같고 유니버시티 오브 노스 조지아 캠퍼스를 2017년에서 2018년까지 조금 다녔는데 학점을 받은 것은 없고요. 그러면 체로키 카운티의 쉐리프국이 얘기를 한 것처럼 이 사람이 그 중독자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혹을 느끼게 하는 곳을 다 제거하고 싶었다. 그래서 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 같은 비슷한 중독을 가진 사람들 많아요. 뭐 헐리우드계에도 많고요. 그 하비 와인스틴 같은 사람, 앤서니 위너 같은 정치인도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뉴욕에서 결국은 정치인 자리 못했지만 타이거 우즈도 그랬어요 한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리헵에 가고 심리 상담 치료 받고 본인이 노력하고 해서 어떤 경우 최악의 경우에 본인을 망치고 가족을 망치고 주변을 망치지만 그렇다고 전부가 아니라 그 일로서 살인까지 저지르지는 않았다. 지금까지 이런 것들이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수사 결과는 지금부터 이제 나오겠죠. 그리고 특히 조지아주가 이 혐오 범죄를 아주 강하게 다룰 수 있는 새로운 법이 발효된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에겐 너무 중요하고 또 하나 좀 전에 그 데니엘 김이 2,300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이 사실은 뭉쳐야지 됩니다. 1800년도에 철도 노동자로 그렇게 백인들이 안 하는 그 위험한 일을 다 시켜 먹고는 그리고는 다 끝나고 나니까 철도 작업이 끝나고 나니까 중국 사람들 이민을 몇십 년 동안 막았어요. 10년 막자 하면서 1943년까지 막았죠. 그때도 다른 아시안계들이 중국계를 그때는 뭐 숫자도 많지 않았지만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1940년도에 2차 대전 당시에 일본과 미국이 그렇고 그럴 때 일본 사람들 시민권자를 포함해서 12만 명을 뉴욕에 어디에 수용소로 가둘 때 다른 아시안들이 힘을 합치지 않았어요. 60년대에 필리핀계 노동자들이 그렇게 백인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지금 라티노가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적은 돈을 받고 차별받고 할 때 다른 아시아계들이 합치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에 미국이 경기 불황이 왔을 때 일본의 자동차 산업이 아주 화랑이었을 때 미시건 같은 곳에서 미국 백인 노동자들이 일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일자리를 뺏겨 하고 뭐 사람을 살해하고 아시안들을 그럴 때도 그 사람들 나중에 감옥에 가지도 않았고요. 다른 아시안들이 거기에 힘을 합치지 않았습니다. 1992년도에 한인은 이민 역사가 짧아서 70년대부터 본격화됐잖아요. 1903년도에 하와이 사탕수수밭으로 갔지만 그랬을 때 그 사우스 LA에서 그 흑인과 백인의 갈등으로 라드니 킹 사건이 벌어졌을 때 물론 한인들이 잘 살긴 했죠. 그리고 문화적인 차이도 있었고 했었을 때 흑백 갈등으로 몰고 가면서 한인들이 그렇게 피해를 볼 때 다른 아시안들이 한인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서 일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결과가 무슨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해서 데니엘 김이 2,300명 에이시안들 합치면 그렇다. 그리고 이번에는 에이시안들이 합쳐야지 된다는 것을 아마 역사적인 교훈으로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방역 마스크 KF94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는 이제 만약에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을 최근에 듣기 시작하신 분들 또 오늘의 미국도 마찬가지로 오래 들으셨던 분들도 요즘 이렇게 뭐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 이런 것들 나오고 하니까 미국을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배워가는 시점이 될 수 있거든요. 기회가 아주 좋습니다. 행정부도 이제 처음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 출발하면 달라지는 것들이 많고 새로 시작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잠시 뒤에는 뭐 의회의 인준 과정이라든가 또 이러한 법안이 이렇게 통과가 됐네, 돌아가네. 그럼 한인 4명 연방 하원 의원들은 이런 법안에 대해서 어떤 투표를 했지 하는 것들. 한국 정치에 관심이 있으신 것만큼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살고 있는 미국 정치를 재미있게 나의 생활 속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잠시 뒤에 그런 기회가 왔어요.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제 그 드리머들에 관한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자격을 갖춘 드리머들에게 이제 영주권을 받고 또 일정 기간 지나서 시민권자까지 될 수 있게 하는 법안인데 찬성 228대 반대 197 그러니까 공화당 의원들도 29명인가요? 30명인가요? 찬성을 했거든요. 항상 이 법안이
법안이 투표가 될 때 몇백 명의 의원들이 있으니까 몇 명은 이런 이유로 또 몇 명은 곤란하니까 빠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228대 197인데 한 250만 명에게 해당되고요. 그리고 이제 국토안보부와 법무부 다 이제 이게 개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격 자체는 2021년 올해 1월 1일 이전에 18살 미만으로 이제 미국에 입국을 했어야지 됐고, 뭐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뭐 하고 범죄가 없어야지 되고, 뭐 교육도 얼만큼 받고 뭐 이런 것 있잖아요. 그리고 적어도 뭐 3년 동안 뭐 미국에서 직업을 갖고 있었다던가 그런 경우 한다 하는 것이고, 미국 성인의 4분의 3이 이 드림 법안을 지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 따라서 미국에 와서 살다가 미국이 조국인 줄 알고 그 부모의 조국의 나라의 말도 모르고 하니까, 그러니까 4분의 3이 드림 법안을 찬성을 하는 겁니다. 민주당인 그 앤디 김 의원 그리고 마릴린 그 스트릭랜드 의원 당연히 찬성표 던졌고요. 제가 미국 사람들 4분의 3이 이 드리머 법안을 지지한다 하고 말씀드린 그 근거 자체는 가장 그 평이한 퓨 리서치사의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고요. 그러면 공화당은 어떻게 됐는가? 다른 공화당 의원들도 29명이네요. 29명이 이 드림 법안에는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한인타운에서 선거 유세를 할 때 이 두 의원들에게 기부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다 기억들을 하실 것 같아요. 기억하시면서 들어주세요. 앤디 김, 마릴린 스트릭랜드는 뭐 한 분은 저쪽이고 한 분은 저쪽이니까 이 캘리포니아주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가 지역구인 영킴 의원. 이민에 대해선 트럼프 그 전 대통령의 정책과 반대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드리머 지지한다고 하고, 미셸 스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인타운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의원 전부 이 드리머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뭐 많이 말씀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초선 의원들이고 하니까 공화당의 대세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 아니면 2년 뒤에 선거 있는데 그 당에서 지지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당연한 그 선거 결과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드리머 법안에 미셸 스틸, 영킴 의원 반대표 던졌습니다. 그리고 서류 미비 농장 근로자에게도 합법 신분안을 주는 한, 그 두 가지 이민안을 어제 하원에서 했거든요. 2년 정도 미국에서 일을 하고, 이 법안에도 공화당도 찬성을 한 그런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역시 민주당의 앤디 김, 마릴린 스트릭랜드 의원 찬성을 했고, 미셸 스틸, 영킴 의원은 이 안에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참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에요, 플로리다에도 농장 많죠? 캘리포니아에도 얼마나 농장이 있어요. 캘리포니아가 농업주라니까는요. 하이텍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데 미국의 전체적인 그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반은 서류미비자예요. 서류미비자 그렇게 그 반대를 하고 뭐 얘기를 하지만 농장 근로자의 반이 서류미비자라니까요. 그러니까 공화당에서도 이 안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뭐 농업지대라든가 그런 데는 그럴 수 있잖아요. 미셸 킴, 영킴은 이 안에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안은 하원에서는 어쨌든 과반수 이상으로 통과가 됐는데, 상원에서는 60표를 받아야지 되거든요. 전망이 밝지가 않습니다. 2019년도에도 하원에서는 통과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민주당이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공화당에서 쳐다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안 됐었고, 논의조차도 안 됐었고, 이번에도 10명이 할까 하지 않을까 이건 모르죠. 그런데 밝다 밝지 않다로 보면은 드리머가 그 한인들에겐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잖아요. 더 많이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밝지 않다가 현재로서는 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번에 경기부양책도 마찬가지잖아요. 공화당 상원 의원이 똑같기 때문에 50대 50이기 때문에 이게 60표를 받는 것으로 했으면은 여러분들께서 $1,400 그 실업수당 연장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이 어떻게 해서 50표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예산안으로 해서 된 건데, 이번 안도 그렇게 가지고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모색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은 모릅니다. 아무튼 현상이 이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어제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라는 조지아주, 지금 대통령과 부통령이 가고 있는 조지아주의 음모론 많이 퍼뜨리고 9.11 사태도 아니라고 하고 어린아이들 숨진 총격 사건도 다 배우라고 하고 뭐 의사당 난입 사건에 대해서도 주류와는 다른 얘기를 하고 하는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 제명안이 투표가 됐었습니다. 지난달에 물론 소위원회에서는 제명이 됐어요. 예산교육위원회 합쳐진 것 하나와 노동위원회 두 개에서는 제명이 됐고 이것을 나는 뭐 훈장처럼 안다 뭐 이런 형태로 얘기를 했는데 어제의 그 안은 누가 발의한 거냐면 로버트 한 후보요. 한인하고 겨뤄서 이긴 지미 고메스 캘리포니아주의 연방 하원 의원이 발의를 해서 한 70명 정도가 같이 코스폰서를 했고요. 해서 완전히 제명하는 그런 것. 완전히 의회에서 제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상징적인 거죠. 지금까지 역사상 5명밖에 안 돼요. 하원에서 제명된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뭐 부패 등등. 그래서 이 그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의 이 안에도 공화당 전원이 반대하고 민주당 전원이 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민주당 의원 2명인 앤디 킴, 그 마릴린 스트릭랜드는 제명해야 된다. 뭐 그런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막 늘 총 들고 다니고 하잖아요. 큰 장총 들고 다니고 의회에 총 들고 못 가게 한다고 불만 잔뜩 쌓여 있고 영킴 의원과 미셸 스틸 의원은 공화당의 그 다른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제명해서는 안 된다 하는데 투표를 던졌습니다. 이거예요, 정치가. 그리고 첫 번째 라티노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왔습니다. 하비에르 바세라. 아슬아슬했어요. 50대 49. 한 표 차이로 된 겁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검찰총장을 했지만 그전에는 26년 동안 연방 하원 의원을 했죠. 이 다운타운이 지역구였기 때문에 하비에르 바세라가 2017년까지 연방 하원 의원을 했으니까 잘 알려졌는데 세크라멘토에서 태어나서요. 스탠포드 대학교에 나왔고 법대를 어디 나왔던가요? 법대가 스탠포드군요. 학부 법대 전부 스탠포드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검찰총장을 지냈는데 공화당에서 반대를 많이 했죠. 보건 이슈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사람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래서 청문회에서 하비에르 베세라 이 지명자가 지금은 이제 장관 됐지만 지명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가지를 결정할 때 보건복지부에서 오래 일을 한 그 베테랑 스텝들 얘기도 듣고 그 보건 전문가들 얘기도 듣고 정책 리더들의 얘기도 충분히 참고를 해서 함께 협업으로 결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보건복지부 예산이요. 1년 예산이 1조 2천억 달러예요. 지금 경기부양책 3차 경기부양책 지금 경기부양책이 1조 9천억 달러잖아요. 그것보다 작은 1조 2천억 달러거든요. 그리고 지금 중요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이런 거 저런 거 백신 분배하는 것도 있죠. 또 뭐 오바마 케어를 확장하는 것도 있죠. 게다 대고 이민자들 자꾸만 지금 남쪽으로 넘어와요. 아이들, 어린아이들, 이런 어린아이들 보건, 복지를 책임지는 이런 중요한 것을 지금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CIA 국장도요. 처음으로 외교부 출신이 CIA 국장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은 공화당, 민주당에서 다 굉장히 그 존중을 해서 만장일치로 어제 그 상원을 통과를 했는데 윌리엄 번스 외교관으로 국무부가 외무부잖아요. 30년을 일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바마 시절에 국무부 부장관을 지냈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 행정부는요, 약간 그 어느 대통령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장관들의 위치가 달라지고 어떤 부서는 장관급으로 하고 어떤 부서는 장관급으로 안 하고 하거든요.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는 CIA 국장이 장관급이었어요. 그래서 마이크 폼페오가 국무장관 되기 전에 장관급으로 정말로 시골에 그 정치인 몇 년 하다가 장관급으로 CIA 국장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CIA 국장을 장관급으로 안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그 CIA 국장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정보국을 총괄하는 정보국 총괄 부서가 있잖아요. 국가정보국장. 국가정보국장이 한 17개 정도의 정보국을 총괄을 하는데 정보국장은 그 장관급으로 두는데 CIA는 장관급으로 안 둔다. 그러니까 좀
지휘 체계를 분명하게 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이 돼 있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국가정보국장의 최초의 여성 정보국장이 됐잖아요. 에빌 헤인즈라고 전에 이제 뭐 국가안보부의 부보좌관도 했고 CIA의 부국장도 했었던 비교적 젊은, 그래서 그 사람을 장관으로 두고 CIA 국장은 지금 장관급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왜 CIA 국장을 CIA 출신이라든가 정보국 출신이 아닌 외무부에서 뒀나? 이게 지금 그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그 장기를 두는 거죠.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계속 첨예하게 대립하고 심각하고 하잖아요. 정보가 많아야지 되고 외교적으로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러시아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특히 이 CIA의 신임 국장이 이제 윌리엄 번스 국장이 러시아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 중에 전문가거든요. 그리고 이 바이든 대통령이 왜 그러면 정보국에서 사람을 뽑지 않고 CIA 국장이 해외 정보 총책이고 연방수사국이 국내 정보 총책이잖아요. 왜 외교부에서 뽑았을까? 이런 것은 본인이 얘기하기는, 대통령이 얘기하기는 이 CIA를 정치화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제 어떠한 본인 수하에 두고 그런 것을 원치 않는다 해서 이제 그렇게 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은 여전합니다. 어찌 보면 마지막 고비일 수도 있고 얼마 전보다 훨씬 중요한 시기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에서 이제 미국 백신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금 애스트라제네카도 미국이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 백신을 미국은 미국에서 쓰지 않고 멕시코와 캐나다로 보낸다 하는 내용이 지금 백악관에서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백악관의 이제 그 태스크 포스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 will not reduce the available supply of vaccines to Americans.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애스트라제네카가 옥스포드와 애스트라제네카 제약회사가 같이 만든 건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국가와 국가 간에 국경도 없고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분위기도 조금 봐야지 되는데 세계보건기구에서 지금 혈전이 생겼다 하는 사람들이 애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받고 나서 생겼다 하는 사람들이 그 백신 접종 때문에 혈전이 생겼다는 그 의학적인 증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유럽 국가에서 다시 이제 애스트라제네카 그 백신 접종을 시작을 한다는 얘기인데 미국은 이 백신을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보내도 미국 사람에게는 주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은 지금 백신 공급이 충분히 계획했던 대로 미국산만으로 미국 회사의 백신만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첫 번째 취임하고 나서 100일 안에 1억 도수를 완성을 하겠다 했는데 오늘이 취임한 지 58일째래요. 금요일 맞죠, 오늘? 58일째에 오늘로써 이제 1억 도수가 된답니다. 65세 이상은 현재 그 평균 65% 접종을 받으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5월 초에 어포인먼트는 가능하게 5월 말까지는 모두 접종을 원하는 사람은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행정부의 다음 목표인데 어느 정도 이뤘다고 해서 멈추지 않겠다 하는 그런 그 얘기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주가 있어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14개 주, 그 주 가운데서도 저쪽 동북부의 미시건주와 미시건주 옆에 있는 위스콘신의 북쪽 그 두 쪽은 완전히 50% 이상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난 2주일 사이에 1월 말경에 미시건주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같은 것이 굉장히 줄어들었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이제 최저였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리고 나서 지난 2주일 사이에는 45% 최저일 때보다 45%나 늘어난 겁니다. 이게 질병통제국과 보건복지국의 통계인데 왜 미시건주의 통계를 보느냐면은 미시건주에서 그렇게 된다고 할 때 그 통계를 그냥 전체 주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 미시건주 가운데서도 디트로이트, 다 디트로이트 외곽지대 이렇게 쭉 봐서 그것을 모델 삼아서 캘리포니아주처럼 지금 줄어들고 있는 이런 주를 대입을 시켜보는 거죠. 그럼 미시건주가 지금 이렇게 돼서 백신 접종이 이렇게 됐는데 이 정도 가면 다른 주도
확산이 될 수 있다는 거네. 이게 애틀란틱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적인 보도를 쭉 해왔거든요. 미시건주의 예를 보면 미국도 지금 방심하면은 똑같이 지난해 가을에서부터 겨울이 어떻게 되었던가 그것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디트로이트에서 이미 병원 입원율 늘어나거든요. 입원율 늘어나면 한 일주일 뒤, 2주일 뒤가 되면 확실히 사망자가 또 확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긴 이제 두 가지 변이가 있는 거죠. 백신 접종은 되고 있는데 변수가 있는 거죠. 변이를 생각하면서 변수를 말하려고 하니까 뒤에 단어가 먼저 나왔어요. 백신 접종은 웬만큼 되고 있는데 이것이 또 뭐 긍정적으로 뭐 변이 백신에도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다고 하고 그런데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가 문제인 거죠.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백신 접종을 받고 2주일 동안 지내신 분들은 뭐 큰 염려는 없다고 하지만 누구라도 다 완전히 뭐 미국인들 70% 이상 백신 접종 받기 전에는 여행하시는 것도 자제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공공장소에 가실 때 마스크를 쓰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있네요. 아스트라제네카 미국에서 안 하는 이유. 아직까지 미국에서는 식품의약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는 승인을 하지도 않은 그런 게 있습니다. 잠시 뒤에 행복한 나라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미국과 중국이 중요하죠. 엘라스카에서 오늘 이틀째 이제 외무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급 미국과 미국의 사람들이 지금 미팅을 하고 있는데 어제 딱 중국에서 올 때부터 중국의 그 왕위를 포함한 다른 미국의 카운터파트는 준비를 하고 왔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인데 지금 미국이 뭐 홍콩, 대만, 중국의 사이버 공격 뭐 이런 것들을 공격을 하니까 뭐 답변을 하나에 대해서 한 15분을 그냥 쭉 연장 답변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은 그동안 군사력과 경제력 헤게모니로 장기적으로 무기 지배권 같은 것으로 다른 나라를 억눌러 오지 않았는가. 그리고 중국의 인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니까요. 미국에서 위선 떨지 말아라. 지금 미국 너희의 민주주의가 어떻더냐. 이렇게 중국에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원래는 이 이슈 자체에 중국에서 반아시아 혐오 범죄 이런 것도 중국은 중국 국가로서 강력하게 주장을 할 수 있는 입장이죠. 지금 애틀란타 사건 등을 통해서 중국계에도 피해를 입었으니까요. 그래서 좀 과장된 형태로 미국을 더 많이 비난을 하더라. 이것은 이제 국내용이라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회담 전날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중국 뭐 텔레콤 회사 라이센스를 무효로 하고 또 뭐 중국 IT 회사들이 국가 안보 위협이다라고 설정을 하고 중국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제재, 홍콩 이슈 뭐 이 등등 해서 아무튼 지금 미국과 중국은 굉장히 생각했었던 것보다도 뭐 경제 이슈 같은 거 말하기 이전에도 좀 어제 터프했었던가 봅니다. 미국은 중국이나 북한에 대해서 보드랍게 나갈 입장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매년 왜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왠지 뭐 크게 상관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해도 궁금해요. 유엔에서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 시대에 여러 가지 GDP, 사람의 수명, 관대함, 사회복지, 자유 이런 것을 해서 행복한 나라 했더니 넘버원이 핀란드예요. 쭉 불러드리면 아이슬란드, 덴마크, 스위스, 네덜란드, 스웨덴, 독일이 7위고요. 노르웨이,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이스라엘이 11위, 호주가 12위, 아일랜드가 13위, 미국이 지난해 18번째에서 14번째가 됐고요. 그 다음이 캐나다,
체코가 16번째예요. 벨기에 17, 영국이 13위에서 18위로 됐습니다. 꼴찌는 아프가니스탄입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